저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전략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전영현 부사장입니다. 저희 그 삼성전자 이 메모리 사업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992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래로 올해까지 약 21년간 저희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왔고요. 최고의 이제 반도체 기술로서 IT 발전에 기여한다는 저희 목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동행할 것을 이제 희망드립니다. 저희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 이와 관련된 산업 기술들은 끊임없이 인류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왔고, 이와 같은 컴퓨터 기술 없이는 우리의 생활을 요새는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에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이와 같은 데이터 센터들은 인류 문명의 도서관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와 같은 책으로 구성된 도서관들은 인류의 지식과 지혜, 정보를 담은 기록들을 보관하는 동시에 그 속에 담긴 정보가 후대에 활용케 함으로써 문명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와 같은 것은 문명의 보물창고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데이터 센터 관계자분 및 CIO 분들께서는 여기 많이 와 계신데요. 바로 이와 같은 과거의 도서관 같은 역할들을 오늘날에는 데이터 센터들이 물려받아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서버로 이루어진 현대판 도서관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트래픽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1.8 제타바이트 데이터가 2013년에는 3.3 제타바이트까지 트래픽 증가했고, 2016년에는 6.6 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증가는 2009년부터 본격화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 그 단말 장치의 보급에 따라서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 소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히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소비되는 이제 데이터 양을 좀 더 알기 쉽게 저희가 한번 표현해 드리면은, 앞에 저희가 장표에서 나온 같이 2013년 데이터의 트래픽 양이 3.3 제타바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3.3 제타바이트라는 데이터 양은 전 세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HD급 영화 100편을 볼 수 있는 만큼의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한 상황으로 저희가 보입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좋은 상황만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대비 2013년은 데이터 트래픽 입장에서는 데이터 양은 약 8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부지는 20% 증가하는 데 그쳤고, 특히 서버 스토리지는 7%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의 저희가 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데이터 트래픽은 3.7배 하였지만 데이터 공간 확장은 약 1.7배, 그 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증설은 1.2배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많은 트래픽이 증가하는 데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유수의 데이터 센터들이 이와 같은 폭발적인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무리 없이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서는 정확한 해결책이 없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 컨설턴트 기관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사해서 2012년 데이터 센터 CIO 분들의 고민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대략 이와 같이 10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아마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표적인 10가지 고민들을 다시 크게 4가지로 한번 분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앞에 말씀 서 본부장과 박 본부장이 말씀하신 발열 문제에 따른 전력 수급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늘어나는 데이터의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공간적으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공간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데이터 센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 측면이 문제가 대두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 및 보안 문제 등의 매니지먼트로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데이터 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효율을 내면서도 적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공간에, 즉 공간을 추가하지 않고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를 창출하면서도 비용은 적게 들이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큰 고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약하면 나오는 문제가 가장 효율적인 매니지먼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파워 문제라든가 공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와 같은 내용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최근 앞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데이터 센터에서 남는 자원을 얼마큼 효용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용 중인 가상화의 영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와 같은 메모리의 영향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가상화란 어떤 것이냐면요, 한 대의 서버를 가상의 머신 수만큼 서버로 분할해서 여러 대의 서버처럼 동작하게 만듦으로써 남는 자원을 최소화시켜서 서버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것이 이제 가상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상화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강력한 성능의 D램과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빠른 시간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스토리지, 고성능의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64GB 조건의 비가상화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시스템당 하나의 OS가 있기 때문에 64GB D램 중에서 OS가 1.1GB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가용하는 메모리 용량은 63G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저희가 16개의 가상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가상화 시스템당 1.1GB를 만일 사용한다고 하면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메모리는 46GB의 메모리뿐이 남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가용한 메모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에서 메모리를 128GB 조건의 가상화로서 메모리를 2배로 증가시킬 경우 비록
가상화 16개의 가상화 시스템이 각각의 1.1GB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110GB의 여유 메모리가 생기기 때문에 성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능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작 메모리의 부족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가상화는 서버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서 전체 서버의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가상화 환경을 위한 두 번째 선결 조건은 많은 데이터를 빨리 저장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SSD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하드디스크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턴테이블에 있는 LP판과 같이 정해진 트랙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정보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즉 찾아야 할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또 찾아야 할 정보가 통일성이 없이 여러 군데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작업 시간이 이제 지연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SSD는 반도체형 디스크이기 때문에 랜덤한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하드디스크 대비해서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수백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랜덤 액세스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즉 하드디스크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SSD는 랜덤 IOPS 성능은 300배 이상, 그 다음에 가상화 환경에서 가장 빨리 대응을 해야 될 레이턴시 측면에서도 100배 이상 향상되는 성능,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고효율 메모리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은 실제적으로 서버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와 같은 고효율 메모리 시스템을 교체할 때 얼마큼 주는 것을 한번 수치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의 솔루션 기준으로 한 것을 A라고 저희가 놓고요. 그 다음에 B는 현재의 솔루션에서 고효율의 고성능의 CPU로서 교체한 경우가 B가 되겠습니다. C는 CPU는 기존의 걸 사용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효율 메모리, 즉 128GB DRAM과 960GB SSD로서 교체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럼 성능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시 접속 가능한 유저 수를 살펴보면 현재 솔루션 대비해서 고효율 메모리 솔루션을 사용한 C 케이스에서 동시 접속 가능자 수가 B 대비해서도 더 많은 60% 기존의 A 대비해서 60% 증가된 6,360명을 동시에 접속해서 지원할 수 있고, 즉 A 대비해서 2,390여 명을 추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성능 이외에 다음번에는 소모 전력 입장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모 전력 입장에서는 고효율 CPU를 사용한 경우 이 87W의 추가 파워로서 1930명의 추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효율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교체했을 경우에는 27W라는 조그만 파워 소모를 추가함에 따라서 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추가 서비스는 2390명이 추가 서비스가 되는 더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구매 비용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은 현재의 솔루션 대비 고효율 메모리 솔루션의 경우 26%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은 현재의 솔루션보다
비용 증가는 비록 26%의 비용 증가가 되지만은 성능은 무려 60% 이상 향상이 되고 전력 효율화 측면에서는 30% 이상 전력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즉,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택을 원하신다면은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메모리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무한한 가능성의 주인공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그린 5세대 메모리인 DDR4와 PCI SS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인 이 두 제품은 사실 5세대라는 단어로서 한 번에 묶어놓기에는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우리는 이 두 제품을 메모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자부하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D램의 진화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삼성 DDR4는 기존 메모리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1866Mbps 성능을 뛰어넘어 2133Mbps의 고속 구동이 가능해진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가 메모리만 단순히 교체했음에도 시스템 성능이 약 15% 이상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전보다 오히려 노이즈는 줄어들면서 속도는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최첨단 D램 설계 기술이 집약되었기 때문인데요. 향후 이와 같은 DDR4는 3200Mbps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DDR4의 두 번째 큰 특징은 1.2V를 지원하는 저전압 동작과 수도 오픈 드레인이라는 저전력 인터페이스를 채용함으로써 기존 DDR3와 비교할 때 동작 전력을 24% 이상 감소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즉, 속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작 전력을 줄임으로써 마치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승용차처럼 훨씬 적은 전력만으로 기존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린 메모리라는 명성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DDR4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기존 DDR3에서 없었던 동작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중의 안정장치가 있어서 이를 알려주고 스스로 보정할 수 있는 능력이 D램 자체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 계기판에서 표시되는 경고등과 같이 같은 기능이 첨가되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DDR4는 뛰어난 속도와 안전성, 여기에 전력 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삼성 그린 메모리의 DDR4를 시작으로 D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DDR4의 후속으로 스토리지 분야의 혁신을 이룰 5세대 그린 SSD에서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SATA SSD는 CPU와 직접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서 PCH라는 버퍼칩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데이터의 트래픽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5세대 그린 PCI SS는 CPU하고 직접 데이터를 연결을 함으로써 데이터 지연을 83% 이상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혁명적인 것은 기존의 SATA SS는 600Mbps라는 메가바이트 퍼 세크라는 밴드위스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PCI 베이스 SSD는 PCI 익스프레스 3.0이라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서 초당 4GB per sec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삼성 그린 DDR4와 마찬가지로 5세대 그린 SSD 역시 에너지 효용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저희가 진보를 만들었습니다. 저전력 PCB 소자, 저전력 컨트롤러 설계, 저전력 낸드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이 기존 대비해서 140%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같은 전력으로서 기존 SSD 대비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전력은 적게 필요로 하고 스마트한 메모리의 기능과 장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삼성의 5세대 그린 메모리로 교체했을 때 앞에 비교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서버 중심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만 대당 투자비는 3,200만 달러, 소비 전력은 2,610kW. 이 경우 똑같은 비용으로서 3,200만 불이라는 똑같은 비용으로서 그린 메모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서버는 비록 7,880대로 줄어들어 이에 따라서 전력 소모도 2,310kW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성능에 의해서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유저의 수는 6,500만까지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의 시스템으로 변신됨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기존 서버 운영에서 전력 사용량을 고정시켰다. 더 이상의 전력 사용을 만약에 못 늘린다 하는 2,610kW를 고정시켜서 생각했을 때는 비록 비용은 400만 불이 좀 더 들지만은 서버는 8,900대로 늘리는 효과를 활용해서 무려 접속자 수가 4,000만에서 7,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것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900만 불을 더 투자하지만은 기존의 똑같은 서버의 대수로서 무려 접속자 수가 2배 이상 느는 8,300만 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해져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트래픽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7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스토리지 증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만일 저희 그린 메모리를 적용한다면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공간적으로는 3.4배 확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버 스토리지는 현재보다 2배 늘리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버와 스토리지의 교체나 확장을 위해 그린 메모리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결정은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린 메모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전력 절감의 효과는 전 세계의 인구가 1.8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정도의 전력 소모 효과를 이룰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른 CO2 배출을 줄여서 서울 면적의 5.3배에 달하는 면적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따뜻한 IT 기술, 이것은 삼성 메모리의 기술 개발 역사에서 일관되게 저희가 적용되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앞에 말씀드린 같이 지난 1992년 D램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된 이래 2002년 낸드 프레시 분야에서 1등, 2006년 SSD 시장을 석권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지속적으로 메모리 분야에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 전력은 낮추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한 한 발 앞선 제품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기술은 이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고, 바로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명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바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도서관 서고에 놓여있던 한 권의 책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현대 문명의 도서관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메모리는 세계 1등이라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보신, 그리고 앞으로 만나시게 될 저희 삼성 메모리의 제품들은 한 차원 진보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가능하면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해낼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 제품, 이를 통해 만들어질 멋진 신세계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상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